AI로 언어 교환을 계속 하다 보니까 AI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 서핑에 관련해서 한번 활용을 해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서핑 자료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대표적인 롱보더 음, 유튜브 채널 중에서 벤 콘슨다인이라는 서퍼가 있는데 대회도 참가하고 서핑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그 보통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고 보통 나는 외국어를 공부하기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켜놓고 보통 보고 있는데 지금은 언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아, 일단은 여기 보면 아, 트랜스크립트 앤 서머리라는 게 있어서 이, 이 사람이 얘기한 글을 이렇게 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크롬 확장에서 그라스프라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장을 선택을 하면 이 기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음, 이 내용을 10분 분량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서 10분 분량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음, 구글 도큐먼트에다가 일단은 붙여넣고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데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어,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페이지 수가 하나, 둘, 셋, 네 페이지 정도 분량이니까 하나, 둘, 셋, 네 페이지 분량이니까 이거를 음, 내용을 1번 어디서 끊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페이지별로 끊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2번, 3번, 4번. 이거의 단점이 지금 보면 아, 그냥 자막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말을 추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 구두점이 없습니다. 구두점이 없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3번, 4번 이렇게 하면 네 개의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거를 카피를 해서 왜냐하면 4페이지를 모두 하면 내 생각에는 너무 컨텐츠가 많아지기 때문에 AI가 얘를 갖다가 잘 가져와 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주제가 Three Ways to Turn Better on Longboard니까 얘를 제목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Three Ways to Turn
better on longboard. 그 다음에 여기다가 after group reading with 이렇게 한번 하고 그 첫 번째 컨텐츠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 AI가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좀 해주겠죠. 이렇게 음, 파도에서의 포지션, 보드에서의 포지션, 그다음에 타이밍과 흐름, 그다음에 마지막 생각까지 아주 훌륭하게. 그럼 얘를 영어로 굳이 내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얘를 한국어로 딱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아,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당연히 해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롱보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1차 한번 보고 영어로. 근데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국어로 조금 더 내용 파악을 좀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얘를 활용할지 이걸 한국어로 다시 체크해서 하면 되고 이제 첫 번째가 됐으니까 두 번째 거를 하면 되는데 이 두 번째 거를 할 때 앞에 있는 요 내용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앞에 이 make contents on three ways 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고 아, 어떨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조금 달라질지 어떨지 안 달라져야 맞는 건데 혹시 똑같은 내용이라 골치 아픈데. 자, 그럼 두 번째 컨텐츠, 두 번째 내용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음, 나중에 컨텐츠를 보면은 알겠죠. 그렇고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이 나오겠죠. 파트 2로 나오네요. 음, 내용을 보니까 약간 다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음, 다시 한국어로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 벤스틴이 얘기한 핵심을 이제 또 한국어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요거를 네 개를 다 모으면 롱보드에 롱보드를 탈 때 턴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좋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도 보고 내용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번 더 쓸 거니까 이 인터넷 AI 활용도가 아주 아주 좋다라는 점. 그러면 세 번째도 해야 되고, 세 번째도 사실 얘를 이렇게 요거를 어차피 쓸 거니까 네 번째도 그렇고 요걸 이렇게 그냥 카피해가지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뭐든지 하다 보면 요령을 생기는 거니까. 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얘를 또 복사를 해서 음, 넣어놓고 또 세 번째 파트로 이번에는 그냥 한글로 바로 나오는 아주 훌륭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영어로 먼저 하고 한국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바로 나오면 말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나마 영어로 하고 나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건 약간 시범 케이스로 나도 한번 내용을 좀 보고 하려고 하는 거라서 서핑에 관심이 있는 음,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영상 콘텐츠를 활용을 해봐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얘를 지금 한국어만 필요하니까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만든 거니까 일단 한국어만 아, 카피를 해서 구글 도큐먼트에 내용을 그대로 부착해놓고 좀 자료집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1차 4개의 컨텐츠를 다 가져온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한번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분짜리 영상을 그냥 비디오로 그냥 한번 딱 보고 끝나면 아마 그 특별한 내가 본 만큼 얼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음, 일단 롱보드 턴 이렇게 하면 확 달라진다. 어떻게 하면 어,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드럽고 쉽게 보이죠. 쉽지가 않죠. 파도에서의 위치, 보드 위에서의 자세, 발 위치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은 롱보드 턴을 제대로 하기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음, 이빨을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 뒤에 두는 게 좋겠죠? 파도 위에서의 위치. 롱보드는 크다. 파도 위에서의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플랫하고 좁은 세션에서 턴을 시도하는데 턴이 잘 안 되죠. 보드가 무겁게 느껴지고. 파도의 경사가 있는 구간,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에서 턴을 시도해서 그래야 보드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팁은 경사진 구간에서 턴을 해라. 속도가 붙었을 때 턴을 해라. 이거는 깃발 위치가 중요하다. 음, 아하. 이게 뒷발의 테일 중앙에 스트링거 위에 발을 두기보다는 아예 보드가 크니까 내일적으로 해서 완전히 체중을 실어주는 방향, 다시 말해서 이거는 밸런스하고 코어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밸런스 코어를 먼저 잘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레일 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턴을 해라. 이거는 고수 중급 또는 중급 이상의 서퍼에게 해당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보드 위에서 그딱 테이크오프 하자마자 터닝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몸의 자세를 완전히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하고 코어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안 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기술을 쓰면서 넘어진다 그러면 서퍼도 위험할 수 있고 다른 서퍼에게도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파도를 못 타고 넘어지면 다음 파도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한테 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지지 않는 정도에서 이제 기술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훈련을 해야지. 뭐 자기는 연습한다고 넘어지고 그러면 큰 파도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고 어쨌든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약간 뒷발을 약간 레일 쪽으로 해서 발가락 뒤쪽이 뒤꿈치 쪽으로 살짝 이동시켜준다. 가능한 테일 끝 쪽에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보드를 들어 올리고 방향을 바꾸기 쉬워진다. 이 사람은 보드를 들어 올리는 것까지 하네요. 왜냐하면 끝에서 회전하면 대부분의 롱보드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보드 앞부분이 들린다고 봐야 돼요. 숏보드는 보드 폭이 좁아서 발 하나로 좌우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지만 롱보드는 폭이 넓기 때문에 발을 가운데 두면 레일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무게만 실리는 보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타이밍과 흐름, 위치도 좋고 발도 잘 뒀는데 턴이 이상하다면 타이밍과 리듬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턴을 하려면 파도의 에너지를 느끼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해요. 다시 말해서 파도의 힘을 이용하라. 그런 전에 셋업을 하고 몸을 압축했다가 부드럽게 풀어주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거는 컴프레션에 관한 건데 서브 스케이트보드를 타도 그렇고 음, 어떤 탄력이나 용수철처럼 나는 스프링 스쿼트라고 부르는데 용수철처럼 튕겨 나가면서 몸이 튕겨 나갈 때 보드를 같이 따라온다. 시선 어깨 팔을 함께 써서 턴을 유도해야 합니다. 회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선만 돌려도 안 되고 어깨 팔 해서 전체적인 축이 형성이 되고요. 잘 타는 롱보드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세요. 턴 하나하나가 기술하기보다 리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마무리 정리. 롱보드 턴을 잘 하고 싶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파도 위에서의 위치, 넓은 공간에서 시도하자. 바로 위치, 뒷발의 레일 쪽 테일 끝 가까이. 타이밍, 억지로가 아니라 파도와 함께 움직이. 다음 서핑 때 이 중 하나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후진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익혀보세요. 아, 육상 연습, 실제 바다 연습을 나눠서 보여드린다. 육상 연습도 중요합니다.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롱보드 턴 잘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크로스워킹 같은 경우도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롱보드 턴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몸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정확한 바로 위치, 뒷발 컨트롤, 그리고 레일을 제대로 쓰는 기술이 필요하다. 보드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느리게 하거나 턴이 잘 안 먹힌다면 뒷발 위치와 레일에 가해진 압력이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파도의 그 경사면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파도가 다 지나가는데 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오늘은 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팁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테일 압박이 아닌 보드를 기울여 레일을 세워라. 이것도 한 가지인데 이 몸을 기울일 정도의 밸런스, 회전력을 갖는 거예요. 회전력. 그러니까 원심력을 갖든 아니면은 그 회전력을 갖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순간적으로 기울여줘야 되는데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회전하는 만큼 다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운동의 흐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조금 보수의 어떤 음, 터닝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롱보드 챔피언십 영상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수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마치 팽이처럼 쓰러지려고 하는 팽이가 보통은 계속 버티고 돌죠. 그 팽이처럼 회전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각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이루어지고 복원하는 능력이 생겨서 잘 탈 수 있다. 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뒷발을 약간 레일 쪽으로 이동해서 힐사이드, 토사이드 방향에 따라서 레일 어디에다 둘지, 백이냐 프론트에냐에 따라서 어디에 둘지 뒷발 살짝 레일 쪽으로 이동해서 해당 레일을 수면에 더 눌리게 만들어야 한다. 힐사이드 턴 한다. 뒷발을 한쪽 레일 가까이로 토사이드 턴을 한다. 힐은 발 뒤꿈치고 토는 발가락인데 뒷발을 토 쪽 레일 가까이로 음, 뭔 의미인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어떤 경우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발의 어떤 힘에 따라서도 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네요. 힐이냐, 발 뒤꿈치냐, 코냐, 발가락이냐에 따라서 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역시도 고수가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발 위치는 유동적으로 조정하라. 숙련된 롱보드들이 움직임을 잘 보면 뒷발 위치가 계속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뒤로 이동시키거나 좌우로 살짝 움직이면 필요한 레일 무게를 실어줍니다. 크로스 스텝 컵백으로 들어갈 때 뒷발이 자동적으로 올바른 레일 쪽으로 이동합니다. 몸을 중심을 어디로 둘지 쉽게 말하면 프론트냐 백이냐 카빙이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회전하는 부분 쪽으로 눌러줘야 되니까 발의 위치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돌아가는 라인이 S자라면 첫 번째 라인에서는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파도 쪽으로 눌러줘야 되겠지만 나오는 방향에서는 꺾어지는 방향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해봐야 알겠네요. 힘이 빠진 보드 위에 올라가 연습해 보세요. 왜? 크로스되고 뒷발을 양쪽 레일 쪽으로 정확히 위치시켜 보면 몸의 밸런스를 익혀보세요. 힘이 빠진 보드 위에서 연습하면 띠뚱거릴 것 같은데. 물속에서 처음 시도하기 어렵게 육지에서 먼저 연습하면 감각이 훨씬 빠르게 익혀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빨은 충분히 뒤로 중간에서 턴하려 하지 말 것. 중간에서 턴하려 하면은 저항이 걸려서 턴이 잘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드 중간쯤에 턴을 시도하는데 이 위치는 트리밍용이지 실제로 깊은 턴을 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문제가 되나 뒷발이 너무 앞으로 가면 테일의 압력이 부족해진다. 테일 압력 부족은 보드가 기울어지지 않고 레일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턴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턴을 잘하려면 뒷발의 위치는 최대한 뒤쪽으로 가 있으면서도 더 잘하려면 스트링어의 뒷발이 있는 게 아니라 레일 쪽에 뒷발이 있어야 한다. 그 레일은 예를 들어서 프론트냐 백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파도면 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감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뒷발은 핀 위쪽 또는 핀 부분 테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드의 앞부분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테일 압박이 필요하죠. 피벗 턴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통 피벗 턴을 하면 보드가 돌아 들립니다. 그리고 보통 스케이트보드도 킥턴을 하려면은 뒷발 앞발을 떼면서 자동으로 뒤쪽이 눌려지고 앞이 들리는 걸 이용해서 회전력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퀵턴의 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일이 제대로 해줘야 되고 보드가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됩니다. 레일이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물의 압력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겠죠. 세 가지를 함께 적용해봐라. 세 가지를 계속 넣어주네요. 레일 쪽으로 뒷발 위치 조정한다. 상황에 따라 뒷발을 이동적으로 조정한다. 턴할 때는 뒷발을 충분히 뒤로 이동시킨다. 뒷발. 이 세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보세요. 육지에서 연습하고 잔잔한 파도에서 실전 적용해 보면 모두 반응이 달라지면 그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턴이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바뀔 겁니다. 롱보드 턴을 잘하는 세 가지 방법. 일단은 이제 세 번째인데 속도, 발위치, 파도의 중간 있기. 롱보드 턴을 할 때는 단순히 기술보다
파도와 보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속도, 뒷발 위치, 파도의 공간에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턴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레일이 너무 많으면 속도가 부족할 때 턴이 실패한다. 레일이 너무 많다. 라는 거는 레일이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레일이 물에 닿는 면적을 줄여라. 롱보드 같은 경우는 보드가 들리게 해라. 보드가 덜 뻘거리고 레일이 걸리거나 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물에 턴을 할 때는 저항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크로스로드를 한다거나 노즈 라이딩을 한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그 레일 부분, 테일 쪽이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퍼포먼스 단계로 가면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속도가 부족한 구간, 둥글고 느린 구간, 뒷발을 더 뒤쪽 테일까지 옮겨야 한다 등등 레일을 해제해서 더 부드럽고 짧은 회전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보드 앞부분이 들렸다라는 거는 물의 마찰이 약해졌다라는 거고, 물의 마찰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보드가 축이 생겨서 잘 들어간다. 파도의 구간에 따라 뒷발 위치를 조정해라. 그러니까 한 파도를 타면서도 퍼포먼스 기준으로 따지면 터닝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니까 턴 후에 기술, 그 다음에 마무리 후에 다시 리엔트리를 해야 되니까 파도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또 턴, 카빙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속도가 충분하고 보드가 레일을 따라 더 많이 물에 넣어도 턴이 가능하다. 둥글고 느린 구간에서 턴을 제대로 하려면 뒷발을 확실히 뒤쪽으로 옮겨야 보드가 레일을 해제하고 턴을 그릴 수 있다.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적인 생각. 자주 하는 두 가지 실수. 스티프한 섹션에서 뒷발을 너무 뒤에 두면 핀이 빠지거나 보드 컨트롤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빠른 움직임. 파도의 속성에 맞춰서 그 트리밍 한다거나 어떤 파도의 힘에 적절하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둥근 섹션에서 뒷발이 너무 앞에 있으면 레일이 풀리지 않아 턴백 실패 가능성이 높다. 마음은 이미 몸은 돌아갔는데 보드가 안 따라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드를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점프하듯이 밀고 누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육지에서 촬영해 보세요. 내가 생각보다 뒷발을 뒤로 충분히 옮기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영상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지에서 촬영, 피드백, 교정, 실전 적용, 루틴. 저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얼만큼 뒤로 갈 수 있느냐. 핀 없는 보드에서 연습을 하면 육지에서도 충분히 대련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도에서 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롱보드는 레일이 길기 때문에 턴의 아크가 큽니다. 즉, 파도에서 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회전하기 어렵다. 레일을 많이 사용, 턴 아크가 길어짐. 레일에서 무게를 실어 레일 해제, 짧은 회전 가능, 피벗 턴. 자, 결국에는 짧은 회전을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서퍼들이 파도 아래쪽에서 턴을 시도해요. 이 경우 보드가 파도의 전체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강한 턴을 그릴 공간이 없어져서 너무 일찍 종료되거나 부자연스럽게 끝납니다. 해결 방법, 파도의 중간 상단에서 또 턴을 계획할 수 있다. 빨리 턴하라. 특히 롱보드는 길이가 긴 만큼 파도의 위쪽 면에서 미리 궤적을 준비해야 제대로 된 회전이 나옵니다. 이거는 테이크오프 할 때의 힘을 이용한 턴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안 나오네. 정리. 롱보드 턴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속도와 레일 조절. 레일에 많아도 속도가 충분하면 활용하는 부족하면 턴 실패. 속도 중요하다. 특정별 뒷발을지. 빠른 파도, 덜 뒤로. 느린 파도, 더 뒤로. 파도의 힘에 따라 조정. 파도 위쪽 공간 확보. 롱보드 넓은 턴이 필요. 턴은 파도 아래가 아닌 중간 위쪽에서 시작. 피벗 턴. 네, 이 세 가지 실제 라이딩 장면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면 됩니다. 요걸 리뷰를 한 다음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리뷰만 하고 이제 영상을 이제 직접 보는 거는 나중에 링크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롱보드 턴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 교정 정리 파트. 턴을 제대로 걸고 싶다면 파도를 하나의 캠퍼스로 바라보자. 파도를 캠퍼스로 생각하자.
파도를 공간 필수. 파도는 캠퍼스. 선을 그리듯이 보드 움직임 라인을 만들어냈죠. 그, 결국에는 파도를 타고 오는 넓은 면적의 파도의 흐름과 그 안에서, 공간에서의 서퍼의 움직임은 이 캠퍼스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는 일자지만, 해변으로 오지만, 쭉 오는 과정 속에, 파도가, 쉽게 말하면 라인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도, 리엔트리,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서퍼가 회전하는 구간까지 공간을 파도 구간이라고 보면 파도를 타는 서퍼는 백이냐 프론트냐에 따라서 음, 해변을 따라 정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오게 되고 그 속도의 어떤 파도의 특성과 속도에 따라서 그 캠퍼스의 크기는 점점점 더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 내가 그 잘 못하면 아, 세로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점점 잘하면 정사각형에서 더 잘하면 세로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또 직사각형 모양에서 터닝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일자인 사이드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서퍼의 움직임의 궤적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런 궤적을 보는 것도 서퍼로서의 어떤 자기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요즘에 그 스마트워치가 잘 나오니까 스마트워치를 확대해보면 그 퍼포먼스를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그림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레일이 걸리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도 아래에서 턴을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서퍼들이 파도의 가장 아래에서 턴을 시작하는데 이건 좋은 습관이 아니다. 속도가 느려진다. 턴을 그릴 공간이 부족하다. 레일도 걸린다. 그래서 넘어진다. 모두 멈추가 턴 실패한다. 번전에 반드시 파도의 상단에서 위치를 잡자. 사실은 터닝을 할 때 테이크오프 하면서 터닝 하는 게 더 낫다. 짧고 빠르게 톡 뒤로 퀵 턴이 돼야 한다. 모두 앞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고 재빠르게 방향만 바꾸고 다시 처치하는 동작.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좋은 파도에서 탈 때는 내가 빨리 턴을 하게 되면 노즈 다이빙이 덜 일어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머뭇거리다 보면은 파도에 너무 스tip하면 그 파도의 섭 롱보드가 길기 때문에 노즈가 물에 잠기고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터닝이 빠르면 회전력이 좋으면 만약에 그 노즈 방향이 파도와 사선으로 이미 돼 있는 턴이 이루어져서 돼 있으면은 밸런스하고 코어만 좋으면 서퍼가 밸런스하고 코어만 좋으면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지 않는다.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 재밌게 서핑을 할 수 있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 파도의 상단에서 턴을 하자. 마무리. 롱보드 턴이 세 가지 핵심. 파도를 캠퍼스로 생각하자. 보드라인 파도에서 그리는 예술이다. 파도 아래에서 턴하지 말고 속도 손실, 공간 부족, 레일이 걸릴 수 있으니까 파도 아래에서 턴을 하면 안 된다. 파도 위에서 위치 잡고 턴하다. 속도 유지, 자연스러운 앞으로는 이제는 실전, 육지, 영상, 피드백, 바다에서 섹션, 발 위치 조절, 파도 상단의 턴 시도. 다음 콘텐츠 예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맨의 그 컨텐츠를 네 개의 컨텐츠로 AI를 정리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제목만 나중에 알아도 제목만 알아도 음, 어떤 건지 그 알 수가 있으니까 Three ways to turn better on longboard, keep time, longboarding advice. 아, 앞으로 요밴 채널을 잘 활용을 해서 한번 나도 배우고 영상 강의도 하고 해봐야 되겠네요. 요 영상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도 내가 리뷰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보고 소감을 업로드할 때 적어 놓겠습니다. 이상
AI를 활용한 유튜브 서핑 리뷰였습니다.